네, 김동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아침 마켓 시그널 코너를 지난주까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영인 복귀를 이렇게 두 개 주간 위클리 방송을 하다가 마켓 시그널 방송은 지난주로 마지막 종방을 하고, 오늘 미스터 마켓 화요일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립니다. 장중 출연이 제가 대략 생각을 해보니까 한 15년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장중에 사실 이게 이 수트를 입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편하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간을 좀 가질 생각으로 내려왔고요. 일단 장중 2시면 오늘 어떻게 하실지를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화요일 이 시간을. 이게 위클리로 제가 매일 출연하는 게 아니니까 화요일은 뭐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 하루가 앞으로 이 움직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 이어졌던 어떤 움직임의 종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지만 주식시장은 오늘부터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의 전략,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업종 섹터에 대한 의견들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저의 방송을 보시고 주식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동일한 이런 박자로 주식을 보시라는 정도의 의견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실전이에요. 실전은 말로 실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론적 구조나 이렇게 가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4월 4일 2시 10분 현재 시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은 뭘 사야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실전이죠. 쭉 종목들 그냥 리스트업 하는 건 실전이 아니에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이 2시 때입니다. 이 2시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을 가지고 가도 되는지, 혹은 오늘부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주식들이 있다면 그걸 지금 사도 되는지, 이런 쪽으로 최소한 화요일 2시 이 시간에는 제가 보는 그런 뷰를 좀 선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 실전이니까 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포지션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전문가는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 왜? 투자자들이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청자들, 여러분들은 주식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든,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럼 그 포지션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매수합니까? 어느 정도 예측, 다시 말해서 올라갈 것 같다. 혹은 매도해서 현금 들고 있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비관론자들도 많죠. 내려갈 것 같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주식을 팔아놓는 것 또한 포지션이에요. 그 포지션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내려간다는, 그건 실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포지션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상승을 예상하고 주식을 샀죠. 그게 무슨 섹터든 간에.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관리하는 기준을 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예상대로 더 움직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쫙 펼쳐놨다. 반도체, 2차전지, 산업재, 소비주, 쭉쭉 바이오 펼쳐놨다. 예를 들어 2월과 같은 경우죠. 제가 제 김동현 TV 유튜브 채널에서 2월 2일 날 주도주로 다시 돌아온다. 1월 달은 낙폭과 대장이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2월 달에 2차전지 다시 와야 된다. 2차전지가 여전히 주도주고 낙폭과 대는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포지션을 잡았죠. 거기서 2차전지가 강하게 움직이면 어때요? 안 움직이는 거 팔아서 2차전지를 더 사는 겁니다. 왜? 예측한 기존의 포지션은 구축을 해놓고 대응점을 잡고 그 대응점이 넘어가면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 주식 투자자, 전문가, 애널리스트, 경제학 교수,
다 틀립니다. 틀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다 맞는다고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에요. 틀려요. 그럼 틀렸을 때는 손절 매도를 할 건지. 그러니까 제가 손절 매도라고 적어놨는데, 손절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예측 선제 대응한 포지션이 내가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신뢰감 있는 강력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다리면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일까도 생각을 해서 기다릴 생각이면 손절 안 하고 앞으로 여기서 10%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10% 마이너스 감소하고 2달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대응이에요. 아무것도 하진 않죠. 매도도 안 하고 매수도 안 해요. 그냥 유지해요. 그것 또한 대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장이 올라주니까 수익 나고 장이 떨어지면 손실 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내 자산을 뭐 잃었다고 상담하시고 그러면 본인이 본인의 자산을 지키지 못하면서 뭐 전문가한테 상담하고 종목 진단 코너에서 진단 의뢰하고 오늘 내 종목 안 봐준다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범주 안에서 대응점을 정해야 돼요. 예, 그 대응점들은 사실 뭐 여기 올라가면 더 간다. 여기 깨지면 떨어진다. 그렇게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 확률 자체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갈 확률 50, 아래로 내려갈 확률 50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주식 왜 합니까? 그 주식 왜 합니까? 그냥 저 어디 강원랜드 놀러 가서 그냥 게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주식 투자자. 다시 말해서 뭐 야바이판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좀 야바이판처럼 움직이는 기질이 있습니다. 분명히 돈놀이판이니까.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물량을 털어내고 올라가고 다수의 대중이 흥분해서 높게 사게 하고 떨어지고 그 야바이판에서 하는 짓이죠. 메이저들은 큰 돈을 가지고 개인들을 그렇게 가지고 농락합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경험 있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야바이판에서 돈 따먹게 하듯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5대5 확률이 아니라 내가 예측한 분석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내 포지션의 확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포지션이 성공해서 수익이 날 확률이 70%, 80% 올라가겠죠. 80%면 진짜 엄청난 확률이고요. 70%면 대단히 훌륭한 포지션입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대응으로 커버를 하는 거죠. 제가 저는 여러분 시황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올라가면 더 간다. 여기 깨지면 무너진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 포지션을 얘기를 하죠. 지금은 보유다.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포지션을 말씀드리죠. 그리고 제 포지션이 틀렸을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도합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하기 싫은 분들은 여러분 지금 화요일 2시 20분 이 주식 투자자로서는 이 뜨거운 시간에 뜨겁게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대응을 안 해도 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은 대응을 안 하죠. 주식 미스터 마켓이 우리 프로그램 코너인 미스터 마켓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티 이토마토예요. 워렌 버핏 형님은 대응을 안 해요. 그것이 마켓 움직이는 건 항상 비이성적이야. 확신, 컨빅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분명히 더 높다라고 확신하면은 시장이 폭락을 하든 금융위기가 오든 말든 돈 있으면 그 기업 더 사는 거예요. 그건 누구다?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런 정도의 기업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하는 주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 기간을 수년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이 토마토 TV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게 타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런 장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희 부친께서 장기 투자자입니다. 심지어 아들이 방송하는데 안 보십니다. 제가 보지 마시라고 합니다. 아버지 뭐하러 그 주식 방송 보고 계시냐고. 왜? 기본 보유 기간이 몇 년이세요? 주식을. 그런 분들은 이 시간 2시 방송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분들은 이미 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좀 시장성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2시에 뭘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타이틀이 적재적소 주도주 압축 매매입니다. 말이 좋지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대체로 초보자분들일수록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으려고 여러 바구니에 담고 가다가 계란차 엎어지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상념에 사로잡혀서 다분산 자체를 전략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1억을 가지고 하는데 좋은 2차전지 종목을 50%를 살려고 보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거 5천만 원어치 샀다가 내일 5%만 떨어져도 250만 원 날아가는데 그 하락에 대한 불안감과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계좌의 변동성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500만 원씩 쪼개서 20종목을 삽니다. 그거는 1억짜리 계좌가 아닙니다. 500만 원짜리 20개의 계좌지. 그 5% 사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20개 중에서 요즘같이 올라갈 때 2차전지 몇몇 종목은 플러스 50%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셀리버리 같은 상장 폐지 종목도 나옵니다. 5%짜리가 50% 올라가면 계좌가 2.5%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런데 5%짜리 종목이 바이오 잘못 사서 반토막 나면 계좌에 2.5% 손실이 납니다. 계좌에서 큰 변동이 아니죠. 하나가 2% 먹어주고 하나가 2% 빼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대응이 됩니까? 내 돈인데. 자산은 여러분 소득과 달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모아서 쓰고 남긴 돈 아니에요. 안 쓰고 아껴서 남긴 돈이고. 그러면 그 1억 벌면 그만이지가 아니죠. 1억을 벌면 1억을 못 만들어요. 1억을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부모들 공양하고 남는 돈 1억은 수십 년 걸려요. 근로소득자가 하려면. 근데 그걸 대충 그냥 놔둔다?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특히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식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인 트레이더에 가까울 수 있어요. 트레이더 한 달에 한두 번 매매하면 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 뭐 트레이더 대단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종목을 선택을 못해서 그냥 쭉 펼쳐놔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오르면 올라서 뭘 할 수가 없고 내리면 내려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지금처럼 2차전지만 올라가죠. 어느 때는 잠깐 바이오가 반짝 올라갑니다. 오늘 같은 날. 그러면 내 계좌에서 오늘은 이걸로 위안받고 오늘은 저걸로 위안받고 맨날 위로만 받다가 근데 왜 계좌 수익이 안 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종목 진단을 하러 다녀도 20종목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진단받고 내일도 진단받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걸 다 대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맨날 상담하고 좋다고 얘기하죠. 그거 다 못 사요 저희가. 그래서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전략이 있어야 내 전략이 틀리면 그 틀린 전략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2차전지를 주력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2차전지가 혹시라도 밑으로 꺾이면서 다른 섹터가 간다라고 판단이 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식을 여러분 많이 펼쳐서 하지 마세요. 자신 없잖아요? 주식 다 파세요. 지금 시장 여러분 지수는 고개 위로 쳐들고 있고 2500 시도하려고 있어요. 근데 상승장 아니에요. 수익 안 나고 어렵지 힘들죠. 그래서 무서워서 종목 이것저것 산다? 말이 안 되죠. 진짜 여러분들이 하반기가 무서우면 지금의 포모가 뭐예요? 고립 공포 아니야. 난 현금 들고 있는데 이 지수가 2600 가면 어떡하지? 뭘 어떡합니까? 내 돈 안 뺏기는데. 그 정도의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해야 돼요. 왜? 이 돈은 여러분들이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부양하고 어른들 모셔야 되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월급 받아서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나중에. 월급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는 거고 자산은 그동안 남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는 건데 이거 주식시장에 날려봐.
답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주식을 저는 되게 치열하게 절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치열하게 절박하게가 맨날 키보드 두드려서 사고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충 사고 대충 팔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저것 대충 사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업종 종목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종목을 30%, 40% 살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덜 가지고 있을 때 그만한 비중을 가지고 수익을 내면 40% 비중 가지고 10% 수익 나면은 4% 계좌 수익률이죠. 1년 이자 나와요. 그죠? 그럼 나머지 플러스 알파잖아. 30%, 20%, 50% 그럼 종목 3개밖에 안 돼요. 이게 무서워요? 그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종목 자신이 없으니까.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장중에는 이렇게 보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토마토에서 김동현 전문가를 제일 많이 칭하는 얘기가 시황 전문가. 시황은 전문가님 시황 봅니다. 제 김동현 TV 채널에 보면 이런 댓글이 제일 많아요. 전문가님 시황 정말 믿고 수년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댓글 안 달아요. 왜? 그냥 보고 웃어요. 시황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수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수 선물 옵션 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ETF, 레버리지, 인버스, 코퍼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수를 개인 투자자들도 매매를 요즘 많이 합니다. 이걸 위해서 지수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이쪽 영역은 저처럼 시장을 예상을 하거나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테크니컬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의 시장 지수는 사실 파생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숫자잖아요. 지수가, 물론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EPS가 있긴 하지만 종목은 그 대상이 가치를 지니죠. 하지만 지수는 그냥 숫자예요. 그냥 그 숫자를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테크니컬한 기술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저는 왜 맨날 시황만 얘기하냐. 제가 종목을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시황은 뭐냐?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현재 환경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내가 얼마나 과감하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종목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 지난 박스장이 제가 시장이 박스로 간다고 얘기한 게 지금 몇 달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종목 차별화 갑니다. 절대 모든 종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한 종목 선별해가지고 계속 가야 됩니다. 이런 시장의 환경, 내가 지금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황, 지수 2,500이 언제 넘어가냐 마냐가 사실은 중요한 시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시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종목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제 ISM 제조업지수 보셨나요? 이런 게 시황이죠. 어제 ISM 제조업지수 보셨죠? 47대 전망이었는데 50 이하면 경기 침체거든요. 제조업 쪽에서는. 근데 46대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기 좋습니까, 여러분? 실적이 좋아요? 경기 안 좋아요? 실적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경기 국면은 뭡니까? 둔화 내지는 침체 국면이에요. 잠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수는 제가 명의복귀 시간에서 항상 시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제가 스트롱바이 말씀드렸죠. 대마불사다. 이거 일단 사야 된다. 그리고 여기 무너지지 않는다. 주식 팔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종목은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2,500을 넘느냐 못 넘느냐. 여러분 이거 보고 주식 지금 배팅하지 마세요. 2,500을 넘을 것 같아서 주식을 사고 2,500을 못 넘을 것 같아서 주식을 팔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이게 시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질문은 어때요? 지수 어디까지 갈까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지금 시장 지수는요. 그냥 이거 차트 여러분 기술적 분석 책 한 10페이지만 보면 이 차트 볼 수 있어요. 이거 어디예요? 쌍바닥에 트라이앵글 수렴이야. 이렇게 가 있다고. 이렇게. 예? 이거는 중장기로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한 레벨 넘어가지 못하고 이대로 있다가 터지면은 한 번 더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텀이 한참 있습니다. 룸이. 여기서 이 밑으로 여기야. 2350이에요. 지금 오늘 2480인데.
그럼 아래로 무려 130포인트를 열고 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가 여기서 뭐 떨어지냐 아니냐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2,500이 넘어가면 여러분 무슨 천지 개벽하는 대세 상승이 열릴 것 같으세요? 차트상으로 조금 올라갈 것 같지만 경제 상황이 여전히 안 좋고 긴축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껏 해봐야 다음 박스 라인 상단인 2,600선이라고 여기라고 여기.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시황도.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도체 주도주 될 수 있어요? 경제 상황이 제조업 활동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가장 핵심적인 중간재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이 좋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명인복귀 시간에서 저는 포지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명인복귀 시간에 제가 반도체 소부장 이익 실현하시라 그랬습니다. 잘 올라가고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걸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차 전지 못 먹은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 반도체주를 하는 것 같다. 이건 저의 그냥 뭐 인사이트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대략적으로 그 통밥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주식은요, 여러분 수익을 많이 내려면 지금보다 내일 더 좋아질 주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놔두고 지금 다른 산업들을 그보다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 반도체 왜 올라와요? 많이 내려갔으니까 올라와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반등. 그건 반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떨어져서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자,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싸게 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반등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면 지난달에 6만 원 하던 거 지금 3만 원 하니까 3만 원에 사면은 4만 원 정도는 먹지 않을까? 그게 반등인데 주식 싸게 사는 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이 싸졌다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싼 게 비지떡 아닙니까? 여러분 중고거래 하시죠? 혹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늘 사고 파시잖아요. 수급의 기본 논리 뭡니까? 좋고 값진 것은 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식이 많이 밑으로 떨어져서 처박혀 있는 주식은 현재 상황이 안 좋은 주식이에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죠. 너무나 쉬운 명제예요. 근데 그 중간에 싸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려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 비싸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어려운 거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마케팅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면 파면 돼요. 너무 쉬운 말이잖아. 여러분 저거 싸니까 저거 사가지고 놔두세요. 나중에 비싸질 테니까. 그걸 참고 기다려서 남의 주식 올라가는 거 쳐다보면서 골머리 썩히는 거 다 참고 견디고 부부싸움 한 10번 하시고 한 3년 지나면은 좀 올라가서 파세요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스팟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싼 주식을 사시면 안 돼요. 소외되는 길로 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전문가님, 제가 사면 주식이 떨어져요. 제가 팔면 주식이 올라요. 떨어지는 걸 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파니까 팔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파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좀 높은 가격일지언정, 제가 말하는 높은 가격은 지난날보다 좀 높게 올라와 있을지언정 앞으로의 이익 성장 구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산업을 최대한 그 강한 구간에서 누리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약해지면 거기서 파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싸게 사가지고 기다리면은 한참 올라간다. 이 시장은요, 그리고 주식 미디어, 여러분들 지금 토마토 TV 방송 미디어 보고 계시죠? 미디어는 내려가는 주식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업자. 이 방송국 업자. 내려가는 거 얘기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주식은 내려가잖아요. 상담조차 안 해요. 왜? 그런 종목 자꾸 얘기하면
그런 거 물려 있는 사람처럼 이미징 되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는 걸 얘기해. 근데 차트 지나간 거 보잖아요. 올라간 주식은 그 어딘가에는 쌌을 거 아니에요. 저 1년, 2년 전에 거 보면은 저기 샀어야 되는데 지금 그 2년의 지옥을 견딘 사람들의 몫인데 그 2년을 기다려서 견뎌서 지금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발할 때 거래 터트려가지고 회전율 만들어서 손바뀜이 뭐예요? 물려있던 고생했던 사람들 물량을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뺏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터져서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 지수는 고개 들고 있고 뭔가 기술적으로 보면 올라갈 것 같은데 경제 상황은 힘들고 업종이 어려운 산업이 많을 땐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 약한 산업을 사시면 안 돼요. 주식이 올라와도 이 산업뷰가 좋지 않은 자리에서 올라온 거라면 물린 분들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을 이 시간에 제가 좀 선명하게 제가 보이는 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하게 이 시간을 인지를 못하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차 전지는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1월 말부터 2차 전지 해야 된다. 2차 전지 주도 주고. 그 중간중간에 수없는 고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대부분 2차 전지가 과열이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2차 전지 쉽게 안 무너진다. 에코프로 BM이 흔들릴지언정 갑자기 부러지진 않을 것이다. 지금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장 지수 지금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서 종목을 오늘 필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그냥 업종 종목들이 있고 그러려니 보시고요. 반도체 요 보이죠? 여기 반도체 장비, 요 가운데 한가운데 요거 전공정 장비들이고요. 밑에서 후공정도 마찬가지예요. 비메모리, 파운드리 다 마찬가지야. 반도체가 여러분 챗GPT 나왔다고 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거기서 비용 엄청나게 나가기 때문에 유료화하고 전환되고 나면은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올라온 거예요. 왜? 2차 전지 기관들이 못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차 전지가 떠 있는데 잠깐 보시죠. 에코프로 BM 그냥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여기서 회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가에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거래량 많이 안 나오면 이 고점은 쉽게 잘 못 넘어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렇게 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진 종목을 반등목으로 들어가듯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기술적 조정 나오는 거예요. 21선 여기 체크하겠죠? 여기. 예? 지금 21선 여기 깨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이거 20만 원대에서 움직인다고요. 20만 원대에서. 근데 여기 깨지죠? 그럼 너무나 쉽게 밑에서 여기지. 지난번 저점 19만 원. 그럼 여기서 최대로 밀려야 19만 원이에요. 지금 22만 원이야. 그럼 여기서 당장 최대 리스크 15%밖에 안 돼요. 근데 무슨 2차 전지가 난리가 나겠어요? 실적 시즌이에요. 지금 실적 그래도 제일 좋은 섹터 종목군들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무너져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1월치니까 예를 들어 성일하이텍 같은 것들 이 그림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이죠. 그냥 1 더하기 1은 2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깃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뭐예요? 올라가다 쉬는 거죠. 올라가다 꺾이는 게 아니라. 그럼 얘는 17만 원 넘어가면 더 가는 거지. 너무 쉽잖아요. 17만 원 넘어가면 더 간다. 거래량 터지면 더 간다. 상식이 상식. 별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17만 원 넘어갈 수 있다면 이 성일하이텍을 먹는 사람은 누구냐? 2차 전지 리사이클링에 대한 컨빅션을 갖고 있는 분들만 성일하이텍 다시 간다. 17만 원 로스컷 대응점 잡고 17만 5천 원 잡아가지고 신고가가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 못 갔죠? 오늘 못 갔죠? 그러면 이건 오늘 사는 게 아니라고. 이건 오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라고. LG엔솔 오늘 좀 빠지죠. 볼까요? 갈 때 못 갔죠? 이거 대주주가 너무 많아서 그래.
갈 때 못 갔어요. 65를 넘어갔어야 되는데. 갈 때 못 가니까 요거 확인하러 들어온 거예요. 이거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쉽게. 왜? 지금 삼성전자가 좋아요, LG엔솔이 좋아요, 여러분. 쉽게.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사업 기대감으로 급등했어요. 그 리튬 사업 기대감으로 급등한 포스코 홀딩스가 좋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보다 국내 대형주에서 현재 업황과 혹은 공급자 우선의 포지션을 누리고 있는 기업은 없어요. 이런 주식 놔두고 뭐 다른 건 뭐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주식 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산업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계좌에서 뭐 10에서 20% 떼내가지고 오늘 바이오 제약 올라오니까 바이오 제약 한번 봐드릴게요. 바이오 제약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이오는 재무제표 봐야 돼요. 그건 제가 유튜브 채널에, 제 채널에 바이오 기업들 자본 잠식 위험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교육 컨텐츠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 참고 삼아서 오늘 올라온 몇몇 개 중에서 자본 잠식 위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바이오 중에서 한미약품 올라오니까 제약 바이오가 아니고 이건 제약주지. 한미약품 한번 봐드릴게요. 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제약 바이오를 무슨 업황을 봅니까? 안 그래요? 제약 바이오를 지금 업황을 왜 봐요? 코로나 팬데믹 끝난 지가 이제 위드 코로나 된 지가 1년 돼 갑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제약 바이오 산업이 시장의 주도 산업이 됩니까? 될 수 없어요. 바이오 주도주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주도주는 시대의 상황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대의 상황인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이오 주도주가 됩니까? 자, 이게 한미약품의 월봉, 주봉, 일봉이에요. 자, 월봉 보세요. 20개월 선이 쫙 모여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펀더멘탈도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왜냐? 3년 동안 한미약품이 여기 잡아놨잖아. 22만원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한미약품 바닥이 22만원이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22만원 지난 연말에 찍고 턴해놨지? 바닥은 22만원이에요. 리스크는 별로 없어. 근데, 바닥이 22만원이라고 주식이 올라가느냐? 아니라 그랬죠. 이거 만년 23, 24 왔다 갔다 하고 30만원 밑에서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안 기회비용 이거 몇 년이야 도대체. 여기서 기회비용 다 날리고 있잖아요. 2차전지 날아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오늘 올라온다고 흥분할 게 아니라 오늘 당일로는 거래가 붙었지만 이게 후속 거래가 예를 들어서 이게 더 가려면 지금 여기서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가 만약에 더 가면 저는 시장이 좀 이상해진다고 보는데 자, 이게 더 가려면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31만 원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한미약품이? 그러려면은 오늘 지금 거래량 붙였는데 내일도 이 이상의 거래량이 붙어서 31만 원 트라이를 해야 되고요. 그걸 넘어간 상태에서도 거래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주도주는 못 되지만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이것저것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월주봉 돌아 나오니까. 거래 터트리고 월주봉 돌아 나오고 장기 쌍바닥에 거래 터트리면은 박스 상단 32만 원이거든. 31만 원이 아니라 32만 원 안착돼야 되겠네요. 그거 넘어가야지 제약바이오에서 대장 하나 나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매매하시는 분들, 제약바이오를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 한미약품 오늘 바닥에서 거래 터졌는데 주도주로 새로운 주도주 기대감으로 오버나잇 종가 매수 들어갈까? 그런 분들은 뭐다? 봉뛰기, 봉 한두 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본다는 얘기예요. 추세를 보시고 주식을 사놓고 뭐 좀 볼일 보시고 그죠? 뭐 장사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사가지고 가길 기대한다면 어디서 사야 된다? 추세가 전환돼야지. 32만 원. 그 밑에서는 뭐다? 아까 얘기했죠. 떨어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자, 지금의 한미약품이 오늘 13% 올라가는 건데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오른 거예요? 이게 지난 연말에 30만 5천 원이었는데 30만 원 이상이었는데 지금 12% 올라서 28만 7천 원인데 이게 오른 거예요?
그냥 내려갔다가 꿈틀하는 거지. 반등은 상승이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조금 올라오는 건 상승이 아니에요. 그건 왜 올라오는 거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떨어지지 않으면 못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 없어요. 주도주는 뭐예요? 에코프로 계속 가잖아요. 올랐는데 더 올라가는 게 주도주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는 단기 반등이에요. 단기 반등은 반등시 매도. 제가 이번에 반도체 소부장 반등시 매도하시라 그랬죠. 왜냐? 반도체 소부장 올라온 이유는 1년 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작년 실적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나올 때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좋아 보이거든. 근데 올해 실적 나오는 순간 밸류에이션 다 깎여 나간다고요. 그 전에 기관들이 한탕 해먹은 거예요. 왜? 개인들이 그냥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보면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와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근데 올해 실적 나오는 순간 EPS 다 깎여 나갑니다. 그럼 주식이 갑자기 비싸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깐 반등 나왔죠? 여기 잠깐 반등 나왔잖아요. 자, 이도 똑같아요. 여기도 많이 내려가서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이게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만큼 떨어져서 자 잠깐 올라왔어 이렇게. 근데 좋아질 게 없어요. 더. 그럼 어때요? 다시 줄줄줄줄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방 뭐 GPT-4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한번 막 올라왔어요. 근데 더 좋아지지 못하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당장. 제가 실적 안 좋으면 사라고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청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이클 바닥에 사가지고 1년, 2년 놔두시라는 얘기고, 반도체 소부장은 이제 실적이 깨져요. 삼성전자가 적자가 확대가 되고 하이닉스가 적자가 3조 이상 나는데 어떻게 소부장 기업들한테 돈벌이를 크게 해줍니까? 니네 마진 다 줄여라 이렇게 나오지. 그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왔으면 매도를 해야죠. 그거 뭐 차트 보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시황이고 그런 게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주식을 이해를 하고 내 돈을 방어하는 방법이고, 2차 전지는 뭐 20% 올라왔다고 겁먹을 게 아니라 세상이 힘들수록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시장이 좋잖아요. 장이 좋고 경제가 좋으면 많이 오른 주도주는 다 팔아야 돼요. 왜인 줄 아세요? 많이 오른 주도주는 그동안 남들 힘들 때 좋았기 때문에 혼자 많이 오른 건데,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고 시황이 안 좋을 때 2차 전지 주도주 안 바뀐다고요, 지금. 근데 경제가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좋아지는 산업과 싼 주식이 널려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좋은 주식이 천지로 널렸는데 누가 비싼 성장주 삽니까? 그때 주도주 바뀌는 거예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발적으로 퉁퉁퉁퉁 쳐주는 주식들, 제가 로봇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 대장이죠.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 기준으로는 얘는 끝났어요. 예? 한 가지 약간의 미련은 요거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잘하면 쌍봉 한 개 나올까 정도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테마주도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테마주 하시는 분들 자꾸 눌림 공략 하는데,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매매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눌림목 매수를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언제 사시는 거냐면 여기 돌아 나가는 첫 상승 10% 나온 날, 이날 사는 거예요. 이날. 그리고 올라갈 때만 갖고 있다가 안 올라가면 그냥 팔아야 돼요. 여기서 팔았어야 되고, 여기도 그냥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매도 깨졌죠? 그럼 로봇주를 지금 왜 얘기하냐고, 굳이. 지금 로봇주 보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알아요? 이거 못 먹은 사람들이 15만 원까지는 못 먹고 구경하고 있다가 엊그제 15만 원 하던 게 지금 12만 원 왔으니까 한번 사볼까? 20선 리바운드는 나오겠지, 떨어질 때 거래량 없으니까. 12만 원 사가지고 13만 원 매도하실 분들만 하세요. 이거 무슨 로봇주를 여기서 사가지고 뭐 어떡하려고요. 테마는 제가 요렇게 가고 있을 때는 내가 팔으라고 안 해요, 저는. 왜? 테마주는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는 가는 데까지 가는 자리라고요. 근데 이 흐름이 깨졌잖아요. 근데 무슨 로봇이야? 지금 로봇줄을 왜 보고 있어요? 깨져 내려왔는데. 로봇이 이익을 담보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1년 내에 여러분들이 1억 원 주고 집에 서비스 로봇 사가지고 설거지 시킬 생각 있으세요? 돈 안 쓸 거잖아요, 거기다가. 전기차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지금 사가지고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 돈 쓰잖아요, 지금. 그럼 나도 다음 차는 전기차 사볼까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니까 안 무너진다니까, 거기 쉽게. 이게 주식시장이라고요. 야바이판이 아니라. 야바이판 같아요, 얼핏 보면. 왜? 돈 놓고 돈 먹기는 똑같거든. 근데 그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판에서 정말로 현금 흐름과 실적과 미래 현금 흐름의 뷰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거기서 수익이 있는 거예요. 어제 10만 원 하던 게 지금 5만 원 내려왔다고 싼 주식이 아니에요, 절대. 지난달에 10만 원 하던 게 지금 20만 원 해도 PER이 예를 들어서 100배다. 근데 얘가 EPS 증가율이 200%다. 그럼 그 주식은 싼 거예요. 왜냐? 지금 퍼가 100배지만 EPS 성장률이 200%라는 얘기는 지금 1,000만 원 버는데 내년에 3,000만 원 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3분의 2씩 EPS가 낮아지잖아. PER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1, 2년 있으면은 100배가 20배 된다니까요, PER이. 그건 비싼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 10만 원 있던 게 5만 원 반토막 났는데 주가는 반토막 났는데 이익 감소폭이 70%야.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야바이판 같지만 사실은 펀더멘탈이 발동하고 작용하고 외국인들이 그냥 돈놀이만 하는 것 같지만 군중 심리가 그 펀더멘탈을 좀 과하게 반영하고 조금 투매가 나오면은 군중 심리로 투매가 나오면 좀 과매도가 나오긴 해요. 이럴 때가 저가 매수 공략이고 이럴 때가 오버슈팅 매도인 거지. 아무 때나 주식을 올라간다고 팔고 내려간다고 사면 절대로 안 된다. 화요일 2시에는 그 기준으로 오늘 2차전지가 밀리고 바이오가 올라오지만 저는 2차전지 중에서 코어 종목은 오히려 이 반락에서 다시 돌아나가는 시점을 노리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바이오는 물린 분들이 올라오면 파는 걸 노려야 된다고 봅니다. 늘 올라가는 종목만을 추종하셔가지고는 그래서 높게 물리는 거예요. 이 점을 제가 앞으로 화요일에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업종 섹터를 다 의견을 못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런 교육보다는 좀 라이브한 실전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화요일 2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